혹시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에게서 사랑과 위로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증오와 갈등에서 용서와 이해를 통해 관계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나이가 많은 남자와 젊은 여자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둘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방문해주세요. 그날 비가 내리고 바람은 피부를 찔렀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는 여느 날처럼 조용했지만 그 분위기는 뭔가 특별한 존재감으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72세의 노인 강석진 씨가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다소 불편하게 걸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걸음 하나하나에는 인생의 많은 기복을 겪은 사람의 무거운 생각이 묻어 있었습니다. 작고 흰 머리, 두꺼운 안경 뒤의 경험이 풍부한 눈빛으로 그는 주위를 차분하게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과거의 고난과 현재의 외로움을 겪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석진 씨는 노인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 이 센터를 자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이 없고 자식들은 멀리 살고 있어 이 센터만이 그가 조금이라도 돌봄과 관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여기 올 때마다 한 사람 때문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바로 유혜진이라는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혜진은 28세의 여성으로 항상 바쁘고 엄격해 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석진 씨는 그녀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번 더 센터에 올 때마다 그녀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석진 씨가 서류를 처리하러 오면 그녀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일에 집중하며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특히 젊은 손님들과 대화할 때는 아주 친절하고 항상 밝고 세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석진 씨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왜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대할까? 처음에는 자신이 나이가 많고 약해져서 그녀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그녀가 너무 바빠서 자신을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녀의 태도 차이가 점점 더 석진 씨에게 불편함을 주었고,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 생을 살아왔고 그런 작은 일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석진 씨는 또 다시 센터에 서류를 처리하러 갔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는 재빨리 실내로 들어가 찬바람을 피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고 고객 대기석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카운터 뒤에서 서류를 처리하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석진 씨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석진 씨는 그녀가 짧게 자신을 힐끗 쳐다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석진이 일어나서 카운터로 가서 절차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혜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한 번 쳐다본 후 한숨을 쉬었다. 또 당신이야? 그 표정은 다른 누구와도 섞일 수 없는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죠, 석진 씨?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마치 일하는 기계처럼 물었다. 석진은 그녀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부탁했다. 이 서류만 처리하면 되는데 도와줄 수 있나요?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서 컴퓨터를 치기 시작했다. 한마디의 인사나 관심도 없었다. 석진은 그녀의 행동에서 차가운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만난 다른 직원들과는 달랐다. 정말 그녀가 나를 싫어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다시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몇 분 후 혜진은 절차를 끝내고 서류 한 묶기를 그에게 건넸다. 그러나 석진이 그것을 받으려 할 때 서류 뭉치의 모서리에서 이상한 것이 그의 눈을 끌었다. 서류들 중 하나는 그가 제출한 것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였다. 석진은 그 내용을 잠깐 훑어본 후 급히 그 서류를 다시 그녀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몇 줄의 글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 글들은 극히 개인적인 정보로 아무도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었다. 유혜진,
유해진이라는 이름이 그 서류의 맨 위에 적혀 있었고 그곳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녀의 과거 정보가 적혀 있었다. 석진은 자신이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보았다고 느꼈다. 그 서류는 그의 것이 아니었고 그것을 읽은 것은 실수였다. 그는 즉시 그것을 다시 그녀에게 돌려주려고 했지만 그때 혜진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전화를 받으러 갔다. 그 순간 그는 참지 못하고 서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점점 더 읽을수록 그는 불안함을 느꼈다. 유해진이라는 이름은 고통이 가득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다. 그 글은 고통스러운 과거, 가정에서의 학대, 그리고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석진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가 무심하게 생각했던 이 여자에 대한 비판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단순히 무감각한 직원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과거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실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가 지나치게 개인적인 정보를 읽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서류를 급히 닫았다. 혜진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개인 정보가 이미 읽힌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서서 석진의 눈을 직접 바라보지 않았다. 마치 이상한 긴장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석진은 서류를 그녀에게 돌려주며 자신의 어색함을 숨기려고 애썼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는 평범한 척하며 말했다. 하지만 석진의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더 이상 분노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이제 석진은 그 여자에 대해 깊은 동정을 느꼈다. 그가 예전에는 왜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대했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녀가 겪은 고통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을까? 라는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강석진 씨가 커뮤니티 센터에 갔을 때 그의 기분은 예전과 달랐다. 이전처럼 불쾌하거나 분노를 느끼는 대신 그는 이상하게도 가벼운 느낌을 받았다. 마치 마음속에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다. 항상 그에게 냉담하게 대하던 유해진을 보는 그의 시선은 이제 달라졌다. 더 이상 그녀를 비난할 사람이 아니라 그녀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지닌 사람으로 보였다. 유해진의 업무를 보는 곳을 지나칠 때마다 강석진 씨는 그녀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냉담한 외모를 유지했지만 그 눈빛 속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강석진 씨는 계속해서 자문했다. 그녀는 내가 알지 못한 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왔을까. 매일 그는 센터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가끔은 단순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서였지만 대부분은 그녀를 더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과거에 자신이 원망했던 그 직원에 대해 그는 이제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그녀를 볼 때마다 그는 지난번 서류에 적힌 글귀들이 떠오른다. 그녀의 과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쉽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다. 평탄하지 않은 어린 시절, 상처와 외로움, 그것들은 그가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센터에 서류를 처리하러 갔을 때 유해진이 창밖에 혼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텅 빈 눈빛으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강석진 씨는 다가갔다.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서였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피로와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강한 감정, 공감이 일어났다. 그날 밤 강석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유해진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긴장된 얼굴과 흐르지 않는 눈물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그녀가 겪어왔을 일을 생각했다. 어렸을 때 버려지고 무가치하게 느꼈을 감정,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을 상처들. 그녀는 매일 그 고통을 겪고 있을까? 용서받지 못할 세상에서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과 싸우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강석진 씨는 전과 다른 기분으로 센터에 갔다. 그가 도착했을 때 유해진은 여전히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저 가만히 서 있기보다는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적어도 자신의 마음속 짐을 덜어내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예상치 못한 만남 이후 석진 씨는 유해진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말들은 그의 마음속에 상처를 남겨 그는 그녀의 아픈 과거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외면과 거리감을 넘어서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를 도울 수 있을까? 나이 차이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들까지.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명확한 거리가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다음 날들 동안 석진 씨는 그녀가 답답하게 느끼지 않도록 센터에 자주 가지 않으려 했었다. 그러나 매번 그가 센터에 갈 때마다 유해진에 대한 걱정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항상 차가운 태도를 보였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았으며 때때로 관심 없는 듯 짧은 답변만 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녀가 계속해서 고독 속에서 살게 둘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석진 씨는 그녀와 다시 대화하기로 결심했다. 무엇을 말할지 몰랐지만 그냥 뭔가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는 센터로 갔고 낯선 기분으로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다. 항상처럼 유해진은 데스크 뒤에서 컴퓨터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가 보자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일을 계속했다. 석진 씨는 그녀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썼다. 혜진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해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고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자 잠시 침묵을 지켰다. 잘 지내고 있니? 석진 씨는 계속해서 물었다.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가 그동안 감추고 있던 관심이 묻어났다. 이번에는 유해진이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하며 어딘가 헷갈린 듯한 표정을 지었고 마치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했다. 잠시 후 그녀는 한숨을 쉬고는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석진 씨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을 느꼈다. 비록 그녀가 그걸 숨기려 했지만 그는 그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더 불편해지지 않게 하려 했지만 그녀의 고통이 눈에 보이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다음 날 석진 씨는 다시 센터에 갔다. 들어서자 그는 유해진이 데스크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다시 걱정이 밀려왔지만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그저 절차를 밟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삶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고 그녀가 자신이 그녀를 더 괴롭히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이 불필요하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대기 구역에 도착하자마자 혜진이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그를 보고 어쩐지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 석진 씨, 오늘 뭔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여전히 전문적인 톤이었지만 석진은 그 말에 뭔가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고 약간 머뭇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석진은 이것이 기회라고 느꼈고 놓치고 싶지 않았다.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 필요는 없어요, 혜진 씨.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한다고요. 그가 말하며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다면 저는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유해진은 한동안 멈춰섰다가 갑자기 피곤한 듯 눈을 감았다. 석진 씨, 저는 아무도 저를 불쌍하게 여기길 원하지 않아요. 저는 제 일을 하고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에 조금 엉뚱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혜진 씨, 혼자서 다 견딜 필요 없어요. 석진이 계속해서 말하였고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공감을 담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아무도 그것을 혼자서 치유할 수 없어요. 원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번에는 혜진이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가만히 서 있었고 눈이 조금 흐려지면서 마치 그녀의 일부가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그 후
그녀의 눈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석진 씨는 그럴 필요 없어요. 전 괜찮아요. 정말로. 석진은 그녀를 잠시 조용히 바라본 후 부드럽게 답했다. 저는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이 감정을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알아요. 너무 많은 고통을 짊어진 사람은 결코 진정으로 괜찮을 수 없다는 것을. 그 말은 부드럽게 던진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속 상처를 다시 파고 들었다. 유해진은 당황스러워하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대화는 침묵 속에 끝났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관계에서 새로운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전히 장벽은 남아있지만 석진은 더 이상 자신이 외부인이라고 느끼지 않았다. 그는 때로 사랑과 공감이 사람들이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했던 강역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감정적인 만남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석진과 혜진 사이의 침묵은 여전히 계속됐다. 석진이 커뮤니티 센터에 올 때마다 혜진은 그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진은 그녀의 행동에서 변화를 느꼈다. 혜진이 그를 바라볼 때 그녀의 눈빛에는 작은 걱정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숨길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석진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변화를 원하더라도 여전히 거리를 두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과거의 상처는 단 한마디로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석진은 센터에 갈 때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갔다. 그녀를 더 괴롭히고 싶지 않았지만 걱정을 멈출 수 없었다. 이 감정은 마치 피할 수 없는 무력감 같았다. 그는 혜진이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녀가 겪었던 과거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없게 만들었다. 어느 날 그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우연히 센터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중 한 명인 나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은 여기서 오래 일하지 않을 거야. 그런 나쁜 과거를 가진 사람이 고객들과 오래 일할 수는 없잖아. 모두 그 사람을 피하고 있어. 석진은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말은 마치 그의 심장을 가르는 칼날 같았다. 그는 즉시 그 말이 혜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혜진은 그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주변 사람들, 특히 그녀를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는 슬픈 진실이었다. 뒷담화, 의심의 눈빛, 조롱의 말들, 모두 그녀가 자신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게 만든 원인이었다. 석진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미의 말은 혜진의 외로움과 고통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 경고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는 뭔가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비록 반대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는 무엇인가를 해야 했다. 그는 즉시 혜진에게 예고 없이 찾아갔다. 이번에는 서류나 일이 아니라 단순히 대화를 하고 싶었다. 혜진,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 혜진은 그를 쳐다보며 여전히 의심의 눈빛을 보냈다. 왜 오셨죠? 그녀가 물었다. 이전처럼 목소리에 단단함은 없었다. 이번에는 절차를 밟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러 왔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석진이 계속 말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겪었어요. 내가 알아요. 그리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당신은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혜진은 침묵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석진을 바라보며 그가 방금 말한 말 속에서 진실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의 시선을 피했다.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녀는 작게 말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저는 누군가가 저를 불쌍히 여기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석진은 그녀가 다른 사람의 위로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저는 당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혜진. 제가 원하는 건 당신이 이해하길 바라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을 듣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혜진이 할 수 있는 일은 침묵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고 마음속에서 불안한 감정이 더 커져갔다. 석진이 그녀가 겪어온 일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두려움은 이미 그녀 안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석진은 계속해서 센터에 오곤 했다. 절차를 밟으러 온 게 아니라 혜진에게 다가가려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매번 그녀를 만날 때마다 그는 가볍게 안부를 묻기만 했고 그녀가 마음을 열게 하려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녀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얼마 후 그는 혜진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시련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녀는 센터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더 이상 웃지도 않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녀가 일을 소홀히 했다고 이 환경에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석진은 그 변화가 뚜렷하게 느껴졌고 그의 마음속에 다시 불안한 감정이 피어났다. 그는 그녀가 고독과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그저 앉아서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가 도움을 거부하더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를 돕기 위해서는 단순히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 이상의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진정한 지원이 필요했고 그는 그녀가 자신만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봄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지만 유해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하루하루를 따라다닌다. 그녀는 여전히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다. 석진이 예전처럼 절차만을 처리하기 위해 오지 않지만 그의 부드러운 말과 진심 어린 행동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맴돈다. 이전의 만남들은 점차 그녀의 차가운 외면을 깨뜨렸지만 그녀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하여 그녀는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삶이 주는 아픔을 막기 위해 그렇게 강한 껍질을 씌우며 살아왔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한다. 만약 강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다시 상처받고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견뎌야 할 것이라고. 그러나 석진이 가까이 올 때마다 그녀는 그의 따뜻함과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그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든다. 어느 주말 오후 일이 한가해진 혜진은 센터를 떠나 근처 공원에서 잠시 산책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생각할 시간을 필요로 했고 마음속의 긴장을 풀기 위한 작은 공간이 필요했다. 그날은 석진이 우연히 그곳에 나타난 날이었다. 마치 운명이 그들을 만나게 한 것처럼 석진이 그녀가 벤치에 앉아 피곤한 표정으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갔다.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다. 혜진은 놀라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그녀의 삶의 변화에 익숙해졌으니까.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그의 존재가 단순한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임을 느꼈다. 그 기회를 그녀는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석진이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질문이라기보다는 인정의 말이었다. 모든 아픔을 마음속에 담고 있지 마세요. 혼자서 견딜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은 혜진의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듯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속할 수 없어요. 그녀가 목이 메어 말했다. 석진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에게 바로 마음을 여는 것을 강요할 필요는 없었다. 단지 그녀가 알면 되었으면 했다. 그녀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이해하고 그녀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당신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치유받을 권리가 있어요. 석진은 말했다. 그의 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말은 혜진이 처음 들은 말이었다. 여전히 조금 의심이 들었지만 그녀는 그의 말 속에서 진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가벼운 안도감이 그녀의 마음을 스쳤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그 말들이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듯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나는 당신이 자신의 길을 찾을 거라고 믿습니다. 석진은 계속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필요하면 나는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어두운 가운데 작은 빛이 되어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을 일으켰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을 걱정 속에서 방어와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석진은 그녀가 무엇을 말하거나 해야 한다고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때로는 듣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다. 오늘 그는 아름다운 말이 항상 위로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때때로 존재와 인내가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수 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따뜻한 침묵이었다. 어떤 말도 그 순간의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었지만 석진과 혜진은 그들이 알았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것은 즉각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마음을 여는 작은 걸음, 아픈 과거를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매일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과거와 마주하는 법을 배울 것이며 또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 미래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상처로 가득 차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도전적인 여정이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서 그것을 맞설 필요는 없다. 봄은 지나가고 여름은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날들로 찾아왔다. 그러나 혜진에게 이 여름은 더 이상 단지 고난과 어려움의 계절만은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서서히 변해갔다. 매일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마치 자신 안에 있던 상처 많은 과거의 페이지가 서서히 닫혀가고 있는 것처럼. 석진은 항상 그곳에 있었다. 그는 혜진에게 즉시 변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그저 그녀 옆에 있어 주었다. 그녀가 안전함과 이해를 느낄 수 있도록. 이 단순한 모습이지만 그녀의 삶에서 너무나 귀중한 것이 되었다. 혜진은 더 이상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다. 석진과의 대화는 그녀를 서서히 변화시켰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아픔이 항상 현재를 지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이 있지만 그녀는 그런 감정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그것들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했다. 혜진은 점점 석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자신의 슬픔과 상처를 마음속에 숨기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그녀가 센터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석진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였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커피 한 잔 마시지 않을래요? 석진이 부드럽고 그러나 깊은 관심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혜진은 그를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이런 느낌을 받을 줄 몰랐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제안을 여러 번 거절했지만 이번에는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시간이 좀 없어요. 그들은 함께 센터를 나와 햇살 아래 걸어 나갔다.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느끼며 날씨는 너무 덥지 않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따뜻했다. 마치 두 사람의 삶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테이블에 앉자 그들은 서둘러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다. 석진은 부드럽게 커피잔을 혜진 쪽으로 밀어주며 살짝 웃었다.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잠깐 쉬어도 괜찮아요. 혜진은 커피잔을 바라보며 다시 석진을 보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격려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로부터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많이 말하지 않아도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녀는 그의 진심 어린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관심이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최근에 너무 지쳤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석진은 미소 지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아요, 혜진.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어요. 중요한 건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혜진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퍼져갔다. 그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를 이해하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마음에 깊이 와 닿았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의심과 경계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무 조건 없이 그녀를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대화가 끝날 무렵 석진은 일어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잘했어요, 혜진. 자신을 믿으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새로운 낙관적인 감정을 가득 담은 눈빛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석진. 노력할게요. 혜진은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강력한 변화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픈 과거를 가진 소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두려움이 없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 감정은 완전히 치유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석진과 혜진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일상의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지만 그 대화들 속에서 혜진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느낌을 받았다. 더 이상 마음속에 모든 것을 가두지 않아도 되었다. 석진은 그녀를 변화시킨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녀가 다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혜진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녀는 사랑이 단지 한 남자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석진은 그녀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선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했다. 석진의 도움과 그녀 자신이 한 걸음씩 내딛는 동안 혜진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그녀가 아니며 무엇보다도 마음속의 장벽들을 마주하는 법을 배웠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 더 좋은 이야기와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공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